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연 2.5%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전화 1599-0050. 네, 파워 인터뷰 더 CEO 오늘 진행을 맡은 김종학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 4대 금융지주사가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마다 색깔들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상당히 독보적이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농협금융지주입니다. 이 농협금융지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 실적 개선을 이끌어서 재임에 성공한 김용한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농협금을 안정시켰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첫 번째로 재임에 성공한 이런 배경 먼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2015년에 농협금융지주에 왔습니다. 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농협금융지주가 지주로서 출범한 거는 5년이 됐지만 상당히 그 내실 면에서나 이런 데 좀 취약하지 않았나. 외형은 좀 갖췄을 때 내실 면에서 좀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우선 가졌고요. 특히 또 제가 농협금융지주 오니까 전산사고나 뭐 사고가 많이 났다 그동안. 이런 얘기도 좀 많아서 제가 오면서 느낀 거는 농협금융지주가 외형은 갖췄을 때 내실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여기가 가장 취약한 것은 그동안 리스크나 내부 통제가 취약했기 때문에 STX 조선이나 해운에 과다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대기업 여신 면에서 상당히 부실을 낳아서 그게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았다. 1조 원 가까운 부실을 안고 있었죠. 1조 5천 이상을 이제 부실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동산 PF를 많이 해서 또 그것도 한 1조 이상 이렇게 부실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라든지 리스크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됐고 어떤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산업 분석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연구소에 외부에서 박사를 7명 채용해서 우리나라 업종에 모든 업종의 산업을 분석해서 어느 산업이 잘 갈 거냐, 어느 산업이 나빠질 거냐 하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익스포저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겠냐, 줄여야겠냐, 늘려야겠냐, 어떤 산업에 이런 분석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산업 분석을 통해서 여신 심사와 또 리스크의 사후 관리를 연결해는 삼각체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산업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리스크나 여신 심사를 같이 가져가 줘야 되겠다. 특히 사후 관리까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적인 그런 시스템의 접근 이런 거를 좀 내실 있게 다졌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입을 성공하게 된 건 금융지주를 그만큼 성공적으로 잘 관리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전문가로 이제 관료 여러 생활하시면서 쌓은 노하우도 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을 짚었다.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관료 경험도 바탕이 좀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은행을 이끌었던 경험도 이번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농협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진 시장이고 농협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농협금융지주는 다른 금융지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선 지배주주가 농촌 농민이 주주고 그 주주들이 농협중앙회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출자한 1인 대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금융지주들은 이제 외국의 펀드들이 60~7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특한 구조이면서 농협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을 다른 금융지주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농협금융지주의 특수성을 잘 이해해 줘야 되겠다. 네. 특히 그 점포면이나 이런 면에서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지점이 있는 데는 아마 농협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각 지역에 이 점포를 가짐으로 해서 농촌 농민 주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지주는 상업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익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지역적인 사회공헌 이런 쪽에서 협동조합의 어떤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 이런 농협의 어떤 특수성을 잘 살리면서 또 영업을 잘 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협금융지주가 5년 정도 됐지만 ROE나 또 단기 순이익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 60, 70%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2020이라는 2020년에는 혁신 계획을 만들어서 농협이 그동안에 부실된 부분들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작년에 예. 빅베스를 해서 일시적으로 적자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흑자를 많이 내서 전체적으로는 3,21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 농협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면 다른 금융지주 못지않게 수익도 상당 부분 같이 따라갈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수익 면에서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그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데도 늦었고 그렇지만 2020년 가면 어느 정도 그런 다른 상업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이나 다른 금융지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겠다 하는 생각을 예. 갖고요. 국제 경쟁력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세계 국제 경쟁력 지수 봐도 예. 금융은 한 80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낮은 낮은. 편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관료 생활도 하고 또 감독 당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 또 금융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지만 예. 아직도 제가 시장에서 이제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아직도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본시장 경우, 증권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시장에서 인정할 정도의 규제가 완화됐다고 봅니다. 제도를 그러니까 많이 지난 정부에서도 좀 개선해 준 편이죠. 했지만 예. 아직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은행하고 보험 이런 분야는 아직도 규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자본시장 정도의 증권산업 정도의 규제 정도는 최소한 풀어줘야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금융산업의 앞으로의 전망 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네. 규제 완화해서 시장의 자유를 많이 주되 그 대신 잘못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한두 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이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제 완화, 또 산업의 발전,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금융산업이 다른 나라처럼 쉽게 이렇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은행들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농협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우리 금융시장에 특히 은행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매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신속하게 소비자들한테 고객한테 대출을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은행, 우리 은행에서도 이미 그런 은행들이 출범에 대비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이쪽 디지털 쪽에서는 간편 송금이라든지 스마트 웹 시스템을 만들어서 간편 송금을 한다든지 대출을 쉽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금리 대출도 물론 카카오나 K뱅크가 중금리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반 은행들도 캐피탈, 계열사에 있는 캐피탈과 은행이 접목해서 중금리 대출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고객들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갖췄고, 또 핀테크라든지 오론뱅크라든지 이런 IT의 시스템을 상당 부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응해서 잘할 수 있다.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에 대해서 농협도 미리 준비를 해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핀테크라는 게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다 이제 같은 모델 개발 어느 정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지금 좀 수익이 그래도 좀 나고 있다, 어느 정도 나고 있다 하는 모델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수익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그런 IT의 핀테크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핀테크의 어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네. 특히 농협은 NH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료를 API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행이나 계열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벤처 기업이나 일반 기업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NH 혁신 플랫폼을 이미 2015년 말에 해서 이미 우리가 100개 업체한테 제공을 공급하고 해서 서너 개 업체는 이미 벤처로 저희들이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핀테크의 어떤 그 사례로, 그러니까 벤처나 창업하는 업체에 우리의 자료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나중에 이제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살아나면 결국 우리 은행이나 카드를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2015년 말에 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100여 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론뱅크라는 게 있는데요. 오론뱅크가 작년 우리가 1년 만에 1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올원뱅크 이용자가 100만 명. 근데 이 가입자 수가 신한의 위비뱅크나 뭐 우리의 위비뱅크, 신한의 써니 뭐 여러 이 업체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이. 근데 오론뱅크 좀 늦었지만 150만인데 그 100만이냐 150만이냐 그런 것보다 이 오론뱅크의 계좌를 실제로 이용하는 수가 어느냐. 근데 오론뱅크 100만인데 93.6%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보다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 계좌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이 오론뱅크의 특징은 다른 은행보다도 개방형입니다.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웹을 안에 설치할 수 있고요. 앞에. 그래서 그거를 항상 쓸 수 있도록 앞에 개방해서 설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납부를 오론뱅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공공요금을 이 오론뱅크 플랫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앞으로 이제 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이기 때문에 이 도시민이 농식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그러니까 여기에 웹을 않죠. 깔아서 도시민이 이 웹에 들으면 농식품 상품을 쉽게 접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다든지, 또는 우리 농협 계열사가 8개 있습니다만 8개 회사의 중요한 상품 이걸 오론뱅크에 탑재함으로써 예를 들면 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 이런 거는 그 100만 이 접속자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안 가도 오론뱅크를 가입한 분은 우리 상품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같은 건 실제 자기들이 한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렸대거든요. 그 보험이 직접 한 것보다 오론뱅크를 이용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플랫폼의 이 다양성, 또 개방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농협이
뭐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도 농협이 핀테크나 IT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또 우리가 네. 개발한 것들이 이미 보안원에서도 인증을 받아서 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핀테크 사업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뭐 예전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절치부심하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잘 공급하는 플랫폼을 완성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이든 증권 운용이든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고객 편의는 높였다라고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런 핀테크가 발달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르신분들도 많고 지점이 줄어드는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생겼거든요. 농협은 어떻게 대응하고 그래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시니어층, 그러니까 5, 60대 또 은퇴한 사람들, 그래서 특별하게 시니어 고령화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형 노후 자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콜 센터에서는 우리가 그 어르신들 말벗 그런 그 서비스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나이가 든 지방에 있는 어른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도 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촌 농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농촌 농민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말벗도 해주시고 상품도 하고 하는 특별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2030과 5060의 계층에 맞게 노후자산 관리도 시니어 100 올프랜도 만들고 네. 뭐 여러 가지 시니어층에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상품 설계도 하고 해서 특히 우리 농협은 시니어층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족한 게 2030 젊은 사람들한테 예. 하는 게 어필이 작은데 최근에 오른뱅크라든지 또 2030에 특별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젊은 사람 노령층도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고령층은 확실히 잡고 있고 젊은 층을 공략해서 시장을 또 개척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핀테크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에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또 이제 정말 이제 수익 사업을 사실 따진다면 예적금 같은 이런 수신 사업도 있지만 대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금융 쪽에서 사이드에서 많이 소화를 하는 게 기업에 대한 대출, 기업 금융, 또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거나 여러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열사인 또 NH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시너지를 많이 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좀 과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기업 금융 관련한 구상이 또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예.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취임할 때 2015년에 취임할 때 여기는 농협중앙회 경제 또 상호금융 우리 계열사 8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보험 농협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CIB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서는 이제 매트릭스로 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2015년에 오면서 CIB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조를 했고 금년에도 벌써 4, 5조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NH투자증권이 IB 업무에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회사입니다. 예, 특화되어 또 있죠. NH아몬디의 자산운용은 또 아몬디라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하고 합작한 자산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협 금융지주가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게 한 100조 되고요. 또 상호금융에서 운영하는 여유자금이 한 100조 됩니다. 그럼 한 200조를 여유자금을 굴린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딜들은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 가스발전소라든지 또 뭐 최근에 한 거는 파크원 2조 1,000짜리 파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증권이나 자산운용에서 이렇게 주선을 앞서서 해오면 계열사들의 자금을 태워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NH증권이 큰 M&A나 프로젝트를 하려도 다른 금융기관에 많이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험 농협에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바로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CIB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농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예. 맥콜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농협이다. 그건 왜냐하면 우선 그런 큰 IB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충분한 네트워크 있어야 됩니다. IB 업무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네트워크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걱정을 갖춘 게 농협이다. 그래서 2015년에 구성한 이런 CIB 비즈니스가 또 이게 미래 산업이고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CIB 모델을 통해서 은행과 증권 자산 관리를 통합하고 또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중에 또 미래 수익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국내에 머물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데 좀 역점을 두고 있다거나 좀 네. 해외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CIB 협의체의 모든 이제 정보는 지주의 CIB 협의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내 비즈니스도 있지만 해외 비즈니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LNG 가스텀이라든지 또 캐나다라든지 이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또는 해외의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 SOC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히 해외 브룩필드라든지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IB들이 이 딜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협의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해외 딜이 훨씬 더 국내보다는 많다고 생각을 되고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좀 여러 우리나라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실적 부분을 이제 그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여러 가지 새로 하는 사업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올해 국내 은행들 실적이 좋았고 농협도 비슷한 상황이고 작년에 손실을 많이 떨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좀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5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조선해운에 대한 부실이나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 정리를 안 하고 이익을 내고 배당하고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결심을 한 거는 한 번은 털어야 된다. 그래야 재도약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1조 7천억을 이제 털어서 적자를 2,016억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비상대책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5,800억 정도가 하반기에 흑자를 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3,200억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비용도 줄이고 피땀 흘린 노력을 해서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은 굉장히 그 큰 성과를 얻었죠. 그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된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럴까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이 불안감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서 금년에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금년도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100% 달성해서 좀 더 목표를 더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연비여약이라는 말을 오늘 금년에는 했는데 이런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작년에 내실을 다지고 착실한 시스템을 정비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더 과감하게 영업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리스크나 이런 게 정비가 되니까 과감한 영업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금년에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는 좀 이제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여전히 다른 은행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차이는 납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지금 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20까지는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거의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실적을 내고도 여기저기 또 쓸 데가 많은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농협금융지주가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그리고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요? 우선은 글로벌 사업입니다. 이제 농협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해외 진출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나간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와서 글로벌 전략회의도 만들고 글로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한 것이 이제 중국, 우리 농업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농협의 어떤 특수성을 가진 데 나가면 실물과 금융이 같이 결합이 되겠구나 해서 중국의 공소그룹이 있습니다. 예. 중국의 공소그룹 우리 농협중앙회 같은 각 성에 이제 단위조합이 있거든요. 그런 하고 리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초기에 1년 됐는데 벌써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 회사를 만든다든지 인터넷 소액대출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도 지금 합작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국 다음에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은 다 농업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국가에 우리 농협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얀마의 소액대출회사를 차렸는데 작년에 벌써 다 소진돼서 증자를 11월에 하고요. 베트남의 은행 지점도 냈고 오론뱅크도 이제 수출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그 만데리 은행하고 사업 조정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작업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또 하나는 은퇴 자산. 고객 자산의 은퇴 자산, 고객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 가치 재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 등을 같이 만드는 아까 CIB 협의체처럼 예. 그래서 마케팅도 같이 하고 증권 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상품도 개발하고 운영도 같이 해서 고객의 재산을 좀 더 수익률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 재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시장 진출과 또 은퇴 자산 관리를 중점으로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농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올해만큼은 이런 계획을 실현해 보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300만 이 농촌에 계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이죠.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하여튼 농협금융지주가 이 주주들한테 충분하게 배당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금년을 기점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주님들한테 이제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금융지주도 농협경제, 축산경제와 같이 상생하고 협조하는 자세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계열사에서 상품을 만들면 상품의 일정 부분을 떼서 농촌농원에 지원하는 이런 펀드, 기금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농민이 필요한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금에서 이렇게 사줘서 농촌농민하고 협동조합의 어떤 기본 정신 또 이런 협동과 상생 이런 지역에 기여하는 이런 사회공헌적 기능을 같이 하는 이런 금융지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상생 정말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자한테 더 요구가 되는데 농협지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기업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용환 회장 모시고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1시간, 지금 주어진 시간이 30분도 안 되기 때문에 짧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협금융지주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기관리를 통해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더 CEO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스탁론을 만나보세요. 최저 연 2.5% 금리, 최대 5년 이용 가능. 본인 자금 최대 400%,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와우 스탁론을 만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W를 만나다. 와우 스탁론 문의 전화 1599-0050